최근에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네. 좀 저희가 달렸죠. 필 받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제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블랙아웃이 일어난다. 아. 예, 근데 이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셔야 되는데 이 블랙아웃을 하도 이제 뉴스에서 떠드니까 그냥 전기 좀 많이 쓰면 블랙아웃 일어나서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모양이에요. 오히려 ESS가 많아지면 네. 블랙아웃 가능성이 줄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블랙아웃이라는 게 그 발전 용량보다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렇죠. 낮에 에어컨 틀고 막 하면서 네.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쓰면 네. 블랙아웃이 생기는 거죠. 확 네. 없어지는 거죠. 네. 마치 휴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 현상이죠. 근데 가정마다 건물마다 ESS를 쓰면 네. 밤에 충전해가지고 그 낮에 그거를 쓰니까 네. 결국 그 전기 사용량을 균등하게 유니폼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확 쓰지 네. 않는 거예요. 네. 오히려 블랙아웃을 없애주는 거예요. 네. 블랙아웃이 원래 군사용어인데 그 미사일 공격하기 전에 그 사전 핵 공격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격인데 그 전기가 그 교류잖아요. 교류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면 송전탑을 통해서 그렇죠. 쭉 흘러요. 또 가야만 네. 되지 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쭉 흐르는데 왔다 갔다 한쪽에서 해야지. 네. 전기량이 많아서 과부하가 걸리면 여기에서 신호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끊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데 다시 송전을 해서 저기까지 갈 동안 그냥 연쇄적으로 팡팡팡팡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끊어지다가 뭐 나중에는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최악의 상황은 막 도 전체 막 그쪽 전국이 다 한 번에 블랙아웃 될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다 발전 시설이 그렇죠. 나뉘어져 다 있으니까. 다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발전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네, 맞아요. 그냥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암흑직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그걸 복구하려면 다시 그 과부하 걸리고 다시 다 손보고 다시 송전하고 해야 되니까 이게 비용과 시간이 엄청 투입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왜 블랙아웃 전기 아끼세요 하냐면 보통 여름에 요 정도 시간대에 사용하는 양이 한 7,200만, 7,100만 킬로와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예비율을 어느 정도 두냐면은 한 9,400에서 9,500, 한 25%를 위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한 30% 사람들이 확 썼다. 네. 그러면 블랙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비율을 왜 그 정도 두느냐? 이 전기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할 때 그 한전에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기 사용료가 작년에 얼마 정도 됐고 에어컨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고 산업금 다 계산을 하고 뭐까지 계산하냐면 야 올해 전기차가 출고가 얼마나 됐어? 그러면 몇 대 뭐 3만 대, 4만 대? 그러면은 얘가 동시 충전할 가능성이 몇 프로야? 낮에 동시에 또 그렇죠. 예. 갑자기 몰리는 경우. 가장 많이 쓸 때가 여름하고 겨울에 2시에서 4시 사이거든요. 이때가 피크예요. 그러면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면은 한 전력을 한 25%? 아니야, 예비율을 좀 30%로 늘려. 이래서 계산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왜 생산을 그런 식으로 하냐면 예비율은 여러분들이 늘 그 예비라 그러니까 갖춰지고 있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거로 아는데 아니에요. 이게 생산을 7,100만 킬로와트라 그러면 9,400만 킬로와트를 생산을 해서 가지고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7,000이 필요한데 9,000을 만들어서 7,000은 사람들이 쓰고 2,000은 버린다는 거잖아요. 네, 버리는 거예요. 낭비되는 에너지가 네. 2,000이나 있다는 거죠. 왜 2,000을 버리냐면 그 2,000을 버리지 않으면 블랙아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사전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어서 그때 소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아웃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전기차가 갑자기 10만 대가 뻥 늘어나서 충전 물리면 블랙아웃 돼. 그럴 확률이 있나요? 자, 그리고 예비가 보통 적게 잡아도 한 2,4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를 정말 전기차가 동시에 다 충전을 한다고 치죠. 이 코라가 64 정도 되니까 64 킬로와트 정도 되니까 그러면 급속 충전이 50이라고 치고. 이게 다 물렸어. 그러면은 몇 대까지 커버할 수 있나요? 만 대면 50만, 10만 대면 500만, 네. 100만 대가 동시에 충전하면 한 40만 대 정도는 예비 전력으로도 예비 전력으로. 네네, 네. 그렇죠. 40만 대 정도는 커버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전기차 사용자들이 다 그냥 동시에 물렸다고 해도 예비 전력으로 40만 대까지는 수요 예측을 안 된 상황에서도 감당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을 왜 뉴스에서 자꾸 얘기를 하냐면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사실 블랙아웃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어나면 이게 경제적인 손실, 산업 손실, 그 다음에 한전이 이건 수혈겠지 못해서 블랙아웃 일으키면 배상 다 해줘야 돼요. 그럼 전기 없으면 폐사하는 그런 뭐 낙농이라든지 수족관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냉동식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뉴스로 보내서 야 전기 부족합니다. 전기 아끼세요 하는 게 이게 한전에서 보험 드는 거거든. 실제로는 블랙아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전기를 아껴야 되는지, 왜 그게 강조가 되는지를, 그렇다고 막 우리가 전기 막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전기차 때문에 블랙아웃이 일어난다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그걸 듣고서 아 두렵다. 아 전기차는 진짜 우리의 전기 사용 환경을 정말 극악으로 몰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아 이게 블랙아웃이 아끼지 않으면 생길 수도 있으니 늘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는 대체적으로 충전하실 때 급하지 않으시면 심야 전기 쓰시고 완속 충전으로 뭐 저녁 때 좀 걸어 놓으시면 이 피크 때 블랙아웃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충전소의 그 밀집도가 아니라 밀도. 네네. 그것도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을 게 네. 결국은 전기차 충전소에 사람들이 다 몰려서 다 충전하는 그 한계가 40만 대 안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40만 대의 충전을 다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64kWh라 그래도 보통 4, 5일은 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하루에 사용하는 용량을 5분의 1로 만약에 이제 나누게 되면 한 20% 정도가 동시에 그날 충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30만 대라고 해도 보통 한 6만 대 정도가 하루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모티브가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는 모티브가 항상 있잖아요. 네. 낮에 전기값이 비싸고 네. 밤에 전기값이 싸기 때문에 그럼요. 그게 사람들의 그 충전 시간을 분산시키는 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거기에 민감합니다. 네, 뭐 킬로와트당 네. 언제는 150원이고 네. 언제는 몇십 원이고. 그럼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대가 되고 200만 대가 되고 그러면 블랙아웃이 온다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그렇게 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서 200만 대가 되려면 한참 걸려요. 앞으로도. 그냥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은, 그러면 그 매년 업데이트되고 등록되는 전기차의 대수를 한전에서 분석을 해서 발전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수요를 더 예측을 해서 항상 예비율을 25% 정도는 유지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전력 공급도 늘어나고 예비율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랑 그냥 비슷할 겁니다. 그때도. 예. 그래서 여전히 언론에서는 블랙아웃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블랙아웃 때문에 진짜 큰일 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왜 교통사고 꼭 나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다치거나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늘 경각심을 내듯 얘기하는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차 못 끌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전기차 보급률이 만약에 이제 몇십만 대가 되는 수준이 되면 그런 뉴스가 나오겠죠. 이제 전기차 충전이 심야에 하시면 쌉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광고도 캠페인. 나오고 캠페인 나오고 막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에너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뭐 수소 또 뭐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수소가 우월하냐, 전기 일렉트로닉 비클이 우월하냐. 그러니까 수소도 일렉트로닉 비클인데 이게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로 전기차다. 사용하는 연료 전지 자동차다. 네. 근데 수소는요, 액화 수소 기술이 빨리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면 가능성은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지금 그 CNG도 방금 말씀을 하시면서 LNG를 만들기가 힘드니까 CNG를 하는 거잖아요. 응? 내추럴 가스 메탄도 메탄이 C에 그 H가 4개 붙은 거잖아요. 응? 그 엄청난 메탄 무게 질량을 가진 그 메탄도 그 액화를 시키기가 힘든데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수소를 액화를 시킨다? 야, 그거 기술은 진짜 엄청난 뭐가 있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절대 온도가 273.15도인가 그래요. 마이너스 273.15. 그러니까 그게 도달할 수 없는 온도거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절대 온도 0도란 이야기는 전자든 그러니까 원자 핵이 서로 움직이지도 않고 원자 핵을 도는 전자도 그냥 모든 것이 다 얼음이 돼버리는 그 온도가 절대 영도예요. 이 273.15도인데 이 수소가 액화가 되려면 마이너스 240도 이상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가벼운 온도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40도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그 현재 공법으로 가능한 게 한 200도 근처래요. 그래서 190도까지, 마이너스 190도까지 내린 다음에 이거를 단열된 작은 구멍으로 통과를 시킨대요. 그러면 그 통과하면서 240도 이하로 내려간대요. 그렇게 해서 액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럼 그렇게 액화를 시키면 이게 800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화 천연가스가 600분의 1 부피가 줄어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려우니까 지금은 무슨 방법을 쓰냐면 그냥 700바로 그냥 막 밀어 넣는데, 이 700바가 이게 보통 압력이 아니죠. 압력을 견디려니까 카본으로 이따맣게 두툼하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액화를 시키면 카본 탱크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거 액화를 언제 그럼 기술을 대중화 시킬 거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만 시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소는 액화 그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전기차하고 네. 수소 연료전지 전지차하고 네. 두 개가 장단점이 있어요. 네. 배터리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큰 배터리를 장착해야 되니까 네. 1km를 더 가기 위한 그 질량이 엄청나요. 네. 근데 수소는 가볍잖아요. 가볍죠. 1km를 더 가기 위한 질량이 작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를 운행한다든지 이런 차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트럭, 그렇죠. 이런 데서는 수송용. 장거리를 네. 가기 위해서 배터리를 더 크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톤을 운반해야 되는데 네. 10톤 중에 한 3톤 공간을 배터리를 차지해 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그 수송 효율이 또 오히려 떨어뜨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이나 짧은 거리 한 3, 400km, 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500km, 1000km까지 배터리를 달 수는 있는데 네. 짐을 더 싣고 더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더 큰 걸 달아야 되고,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더 큰 걸 달아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용 고부하용으로는 수소 연료전지가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작은 차, 소형차에서는 수소 탱크, 기본적으로 탱크 크게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차에서는 배터리 전기차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니콜라 거기가 지금 수소 트럭을 만들고 있잖아요. 니콜라? 현재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만들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게, 장거리용으로는 수소를 싣고 연료로 가는 게 공급하기도 좋고, 충전 시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을 또 실을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액화수소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 카본 탱크 들어가야 되고, 그 카본 탱크가 값이 엄청 비싸요. 네, 이게 두께가 막 이래요. 700바를 견뎌야 되니 어마무시하죠. 한 3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은데. 탱크 하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두 개 연결하면은 막 이게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카본이 아직 그 수소 취성이라고 왜 금속 그렇죠. 가루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놈들이 원자 활동이 워낙 막 빨라가지고 막 금속을 이 붕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송유관 같은 것들은 꿈도 못 꿔요. 근데 액화를 시키면 얼마나 가볍냐면 수소가 그 H2가 그 저 질량이 2라고 치잖아요. 네. H가 1인데 두 개가 네. 붙었으면 2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산소는 16이고 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단위가 한 대충 10배예요. 보통 웬만한 저 가스 기체에. 그러면 압력이 똑같으려면 질량이 작으니까 질량이 10분의 1이면 10배 속도로 부딪혀야 압력이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바늘 같은 더 세밀한 걸로 10배로 계속 찌르는 속도를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그러니까 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아예 그냥 미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 가루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먼지가 돼서 없어지는 거지. 그걸 수소 취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수소가 그 핵융합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핵융합은 핵분열의 반대 개념이에요. 물론 그 질량의 변화, 질량 결손으로 나는 에너지는 같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태양 생각하면 좋아요. 태양이 안에 그 플라즈마가 1억 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도 이상이 생기면 수소의 원자 활동이 멈추면서 이게 그 수소 중수소하고 삼중수소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면서 뭐가 하나 떨어져 나가냐면 중성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 중성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질량 결손. 여기에서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의 이론,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제곱. 이 공식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빵 나오는 건데, 그 에너지를 잡아다가 이거를 열로 만들어서 증기로 용광로를 데워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면 이게 어마무시한데,
핵 분열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없다 이거지. 예. 그래서 왜 아이언맨 보면은 초기에 팔라듐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초기 수소 핵융합 용광로인데 팔라듐은 오염 물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중금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왜 2편인가 보면은 엄청난 온도의 레이저를 쫙 해다가 그 수소 용광로에 그 수소 플라즈마 그 안에 관에 형성되도록 쏘잖아요. 그게 엄청 뭐 현실성 없어. 그게 말하자면 이제 그 레이저가 뭐 한 1억 도 온도가 된다라고 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딱 했는데 그 안에서 그 플라즈마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플라즈마가 1억 도인데 이걸 어떤 용기에 담아?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물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벽에 안 닿게 이렇게 가두는 거야 이거를 관에. 가두면 그 벽에 닿는 온도는 그냥 수천 도 정도예요. 태양 표면 5천 도, 6천 도밖에 안 되거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1억 도 이상이야.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기에 담아가지고 이게 이 원리를 개발한 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1968년인가? 아마 토카막인가 하는 장치가 있을 거예요.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수핵융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말이 쉽지. 이 플라즈마를 1억 도로 어떻게 가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1억 도까지 해서 플라즈마를 구현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소형 장치로 나와가지고 플라즈마를 자기장 그물로 가둬서 만약에 핵융합을 통한 질리안 결손에 따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공해 물질도 없고 그럼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이걸로 다 대체가 돼버리면 전기는 이제 고민이 끝나는 거야. 예. 왜냐하면 수소가 그 핵융합으로 내는 이 에너지는 진짜 이거는 청정 에너지임과 동시에 그리고 이제 바다에 중수소, 삼중수소가 뭐 무한정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대중화되려면 30년, 40년 우리 생애 볼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기차. 그래서 또 거기서 더 나간 게 이제 수소.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할까 말까. 3세대 배터리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올 가을쯤에 이게 발표가 된대요. 3세대 배터리인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아니야. 이거 나중에 자세하게 떡밥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터리는 안에가 이제 폭발 방지를 위해서 밀봉을 하잖아요. 근데 단자는 노출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냥 전액을 고체로 만들면 불이 안 난다 그래 전고체는. 근데 전고체도 전극은 밖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3세대는 그 전고체에 전체 전극까지를 다 밀봉하는 방식이에요. 냉각이 필요 없고 화재가 근본적으로 나지 않는. 이거 발표될 겁니다. 근데 그 구조를 보면 진짜 신박해. 물론 비용은 엄청나죠. 이런 차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효율을 낼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이게 그 정보를 준 사람이 있어서 뭔가 말을 못 하겠네. 여하튼 거기까지만. 네. 그래서 현재 배터리 기술이 리튬이온의 효율이 이제 전고체하고 어떻게 펼쳐질 건가 봐야 돼요. 지금 리튬이온도 811 9 2분의 1, 2분의 1로 1kg당 500W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코발트 얘기가 나오면 막 콩고 사람들 그 들들들들들 볶아가지고 분쟁 광물 해가지고 막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1달러 노동자들 어린애 그 고사리 손으로 하는 거라 그럼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 이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이용할 자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석유 시추 노동자들은 뭐 좋은 대우를 받지 않죠. 열악한 환경에서 오염 물질에 노출돼 있고. 근데 이 코발트나 뭐 이런 물질들을 녹여가지고 다시 다 채취합니다. 이런 기술 다 있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다 재활용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산 리튬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생하는 기술도 뭐 난양대학교에서 그 사례 하나 발표한 거 말씀드렸죠.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가 없어서 그렇지. 폐배터리가 막 100만 개, 200만 개 막 쌓여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면은 거기에서 야 이거 여기서 다시 뽑아가지고 만들면 돼. 재생한다 그래가지고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소 그대로 빼가지고 다시 원래 공정으로 만드는 거니까 품질은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재생한다 그러면은 조금 뭐 재생종이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원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리튬이 많이 매장돼 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볼리비아가 광장이 굉장히 큰데 질은 좀 안 좋다는데, 그 다음에 뭐 수산에나 리튬, 탄산 리튬, 뭐 이런 그 리튬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4천만 톤 정도라고 하는데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광산을 아직 필요가 없어서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그 광맥을 발견을 하면 그렇죠. 계속 나오는 거죠. 1900년 초에 누가 그 대륙봉 팔려고 했겠어요? 근데 지금 대륙봉도 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성 맞거든. 에너지 찾아서 뭐 산만리 하면 뭐 리튬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전이가 빠른 금속 순으로 해서 주기율 뽑으면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다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게 이제 덴드라이트나 뭐 일부 그 효율 저하 문제 뭐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리튬을 대체할 물질들은 많아요. 근데 리튬이 이제 현재는 소량 전기차에 적용이 되고 워낙 효율이 좋으니까 구피어 대체품을 안 찾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은 리튬 이온밖에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필요에 의하면 나트륨 이온을 만들든 칼륨 이온을 만들든 아니면 뭐 그 외의 방법을 사용하든 아마 방법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일렉트로닉 기어가 될 것 같아. EV 기어.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 방향을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그 우리가 늘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부분에서 설명이 누락이 되면 그 영상만 보시는 분은 계속 그러니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보시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희가 좀 TMI가 많더라도 그냥 복습하신다 셈 치시고 보신 분들은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딴 걸 보세요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바꾸고 있어요. 내용을 레파토리를. 오늘도 반복되는 거 별로 없었잖아요. 예. 자, 그럼 후련으로 가겠습니다. 네.